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글쌤입니다. 올림픽 응원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 올림픽으로 신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양궁 경기를 보면서 가족들과 응원하며 심장도 쫄깃쫄깃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남은 경기 마음 모아서 같이 응원하며 힘찬 여름 나날을 보내세요. 오늘은 정보화 교실 주제는 그림 넣기와 순서도 그리기입니다. 짜잔, 사진이 있어서 놀라셨죠? 저의 사진입니다.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진이죠. 우리 선생님들 뵙고 싶어서 제가 저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저의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하하하 웃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문서에 그림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서에 그림을 넣는 이유는 글자만 많은 문서는 보는 사람을 지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었을 때 문서를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문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그림 넣는 방법은 사진이나 그림 파일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에 맞도록 배치하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시작 부분에 커서를 위치합니다. 이렇게 그림 넣을 부분에 커서를 위치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되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우스 위로 오시면 입력 탭이 있습니다. 입력 탭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이 보이지요.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 넣기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는 저장 위치를 클릭해 봅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내가 넣을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없어지고 이렇게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그림의 크기를 이렇게 설정해서 원하는 위치에 넣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사진이 이렇게 문서 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문서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이 사진이 갖고 있는 개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체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요. 자,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그림과 본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제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개체 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기본 카테고리에 크기, 지금 현재 내 사진이 들어있는 크기, 너비와 높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는 글자처럼 취급한다고 하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이 사진을 이 개체와 같이 글자와 같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입력하거나 지우는 대로 이 개체의 위치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자처럼 취급하는 걸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죠.
글자를 지우면 이렇게 지운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취급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제하면 여기 본문과의 배치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곳에 첫 번째 칸은 어울림이라는 배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체와 본문이 같은 줄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개체에 어울리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개체와 본문이 같은 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어울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 차지입니다. 이 개체가 개체의 이 높이만큼 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가 있는 영역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지 못하고 따로따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리 차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변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자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글 앞으로는 개체가 없는 것처럼 본문이 채워집니다. 개체는 본문이 덮이도록 본문 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설정했더니 이렇게 개체가 본문이 덮이도록 본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림 뒤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 뒤로라는 영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본문의 배경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체가 본문에 채워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본문이 이렇게 사진 위로 올라와서 본문의 배경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 뒤로 설정하면 네, 배경화면처럼 이렇게 사진이 변하고요. 글자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와, 배경이 정말 멋있죠? 여기는 소양강댐인데요. 정말 푸르르고 물도 있고 안개도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그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 왼쪽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그림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여백 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글자에 이렇게 여백이 넣는 것처럼 그림도 여백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개체 속성에서 여백 캡션이라는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여기 바깥 여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백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mm, 위쪽도 20, 오른쪽도 20, 아래쪽도 2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왼쪽도 20, 오른쪽도 20, 아래쪽도 20 여백이 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캡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캡션 넣기는 이 사진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 가운데 위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누르면 가운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왼쪽 가운데를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눌렀더니 그림이 오른쪽으로 가고 옆에 그림 3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림 3 지움 눌러보면 이렇게 그림 이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움직이면
사진 이름과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션 기능에서 왼쪽에 가운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가운데 사용해 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 이름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캡션을 보았을 때, 자, 여기 있는 가일이라는 것이 그림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으니 제가 가운데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진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모 모서리에 네모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선택하면 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라는 탭에서 요 크기, 바로 밑에 크기 보면요. 지금 현재 사진의 크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자르기를 눌러 볼게요. 그럼 그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써 있습니다. 그곳에 이 까만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면 사진이 작아지면서 잘라졌어요. 그리고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에 객체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순서도 그리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순서도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기에도 정말 어렵지 않아 보이시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저는 용지를 이렇게 가로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니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문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여백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용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편집 탭에 가시면 쪽 여백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쪽 여백 설정에 가시면 자, 여기 용지 방향을 보시면 늘 우리가 세로를 많이 써봤죠. 세로 모양이 있고 가로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로 모양을 이용하여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림 넣기 할 때는 세로 용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순서도 그릴 때는 가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순서도 사용하는 그 곳에만 가로 용지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적용 범위를 현재 구역으로 하고 현재 설정 값을 새 문서에 적용합니다. 자, 설정을 누르면 세로 모양이 가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체 중에서 순서도 그리기를 이용할 건데요. 객체와 객체를 선으로 연결하여서 맞춤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서도나 조직도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편리하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 탭에 가시면 이 객체라는 게 보입니다. 이 객체 밑에
이렇게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각형 모양을 이용할게요.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우린 사각형을 3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도형의 위치들이 다 각자 서로 떨어져 있지요. 이럴 때 도형의 위치를 조정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형이 하나 클릭하면 요것도 따로따로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할 건데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도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자, 쭉 여기 도형이 있죠. 여기서 개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개체 선택을 하고 개체가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모두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개체를 같은 곳에 위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정렬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정렬에서 내려오시면 맞춤이라는 탭이 보여요. 여기서 위쪽 맞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 3개 사각형이 줄이 한 줄로 서 있게 되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간격도 좁고 넓고 동일한 간격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간격을 동일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간격을 조정하는 곳은 아까 우리가 봤지요. 정렬에서 다시 맞춤 가고 배분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했더니 좁아진 곳에서 넓어진 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곳에 화살표로 연결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 도형 이곳 탭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아까 사각형 만들었던 곳에 내려오시면 여기 직선 화살표 연결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직선 화살표 연결선으로 이렇게 탭을 하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제 선 만들기를 출발할 건데요. 자, 요 첫 번째 사각형 모양에서 두 번째 있는 사각형까지 화살표를 연결할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마우스를 이 사각형에 자, 대시고 보니 이곳에 갑자기 키보드 모양의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때 마우스와 여기 시프트 기능에 있는 키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시프트라는 자리가 보이시죠? 영어 알파벳 G 옆에 시프트가 있습니다. 시프트와 함께 마우스를 시작하는 도형에서부터 끝나는 도형까지 같이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연결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에 연두색 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을 해주되 자석처럼 딱 붙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각형과 이 두 번째 사각형이 이 직선 화살표로 인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볼게요. 사각형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화살표도 같이 움직여요. 자석처럼 탁 붙여 있어서 화살표가 움직이는 곳으로 사각형 도형이 움직이는 곳으로 화살표가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선 화살표 끝에 있는 곳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때 제가 마우스 눌러서 살짝 올려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연두색이었던 사각형 모양이 하늘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색 사각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화살표를 클릭하시고요. 화살표 끝에를 이렇게 하늘색 사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내려오면 자석이 안 붙어 있으면 화살표 모양이 움직이다가 자석이 된다 하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볼게요. 십자가 모양으로 자석처럼 딱 붙었더니 같이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각형 직선 연결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입력 올라가셔서 개체에 직선 화살표 연결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사각형을 연결할 건데요. 자, 연결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사각형 출발점에 대시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키보드에 있는 Shift와 함께 마우스를 누르시고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세 번째 끝에 있는 연결될 사각형에 이렇게 마우스를 딱 띄면 연두 색깔 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 붙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지 않다. 만약에 연결되었는데 이렇게 하늘색 사각형으로 변했다. 그럴 때는 다시 화살표 쪽으로 클릭을 하시고 모양을 움직이시다가 붙었을 때는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까지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는 직선 화살표 연결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체 직사각형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똑같이 화살표 연결선을 해서 상자 연결선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직선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보여서 마우스로 사각형이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Shift 같이 누릅니다. 자, 십자가 모양 출발합니다. 화살표 출발해서 이제 도착하는 사각형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하늘색 사각형 모양이 나왔네요. 그럴 때는 자, 마우스를 화살표에 갖다 대시고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면 이쪽에는 연두 색깔 상자가 나왔습니다. 도착하는 부분에는 붙었네요. 자, 시작하는 부분에는 아직 안 붙었네요. 또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다가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자, 띄워주세요. 그러면 연두 색깔 이렇게 상자가 되어서 자석처럼 붙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붙어 있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안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글자 넣기,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되지요. 이곳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료 입력. 자, 두 번째 사각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이곳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러면 자료 분석 및 분류. 자, 다음 사각형 글자 넣기.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상위 자료 출력. 밑에도 오른쪽 클릭하시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위 자료 입력. 이렇게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렇게 순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개체와 개체를 이용해서 선으로 연결하여 가지고 이렇게 도형을 정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재미있지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실 때마다 복습하시면 참 편리하실 겁니다. 다 오늘 입력한 내용을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하셔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